네, 여러분 이제 저희 일제강점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범죄 즉결례와 경찰범 처벌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나왔는데요. 태영령 나왔네요. 여러분들 답은 1910년도 시기에 있었던 바로 일제강점기의 헌병 경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하면 바로 2번인데요. 간도협약은 일제강점기 그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국가총동원법 있잖아요. 국가총동원법도 1930년대이기 때문에 아니고 산미증식 1920년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여러분 10번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0번에 가해 운동에 대한 건데요. 회사령의 폐지로 일본 자본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된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가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 1920년대에 대한 내용의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이 나오는 건 바로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요. 2025년에 물산장려, 2025년에 토지조사 사업이 나왔네요. 이거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일제강점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일본은 이제는 이제 토지에 대한 이제 토지, 사실상 여러분 토지는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고 이걸 1910년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일본 회사를 진출해서 조금씩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일본 회사들의 근대적인 성장을 요구하려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회사 성장은 일본 회사에 대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사에 대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회사령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령은요, 너희들 지금 이 회사령은 허가제의 형식으로 운영할 거니까 일본 회사는 허가하지만 조선 회사는 허가하지 않아 라면서 회사령을 설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1914년 이후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들어서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의 그 와중에 유럽 국가들이 모두가 전쟁에 빠져들게 되면서 그 당시 일본이 그 유럽 국가들이 빠진 그 빈자리를 경제적으로 차지를, 특히 중국에서의 경제적 시장을 확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은 엄청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인 자본을 충분하게 이제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점점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구조를 갖게 되면서 1920년대가 되면 이제 일본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령을 폐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관세도 폐지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일본의 상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항상 관세가 붙어서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 관세가 폐지되게 되면서 아예 그 이제 왜냐하면 일본은 회사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회사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뭐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생산 라인도 조금씩 더 이제 많은 생산을 하게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 구조보다도 조금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관세 없이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타격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물산장려 운동은 바로 평양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뭘까요? 자, 진주에 둔다, 모욕적 칭호 폐지, 계급 타파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여러분 진주가 나오고 이런 계급 타파가 나오는데 이제 10년대 이후, 즉 일제강점기 시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둘도 셋도 볼 것 할 것 없이 둘 셋도 볼 것 할 것 없이 어떤 굉장히 이런 뭔가 약간 관용적 어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뒤로 돌아볼 것도 없이 이런 건가요? 뒤로 돌아볼 것도 없이 여러분 이건 무조건 형평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교로 수평사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평사, 형평사 이건 봐보면요. 답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1801년도에 순조 시기 때 공노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노비 폐지가 나중에는 1894년에 가보개혁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뭐가 폐지가 되냐면 바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신분제 폐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제 계급적인 차별이 없는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백정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백정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름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이게 빨간 점을 찍음으로써 얘는 백정이야 라는 걸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악질적인 관행들이 남아 있었죠. 그러자 1920년대 들어서는 야, 우리 이런 악질적인 관행 이엔 더 이상 있을 순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기출에 조선 형평사가 은근 나오니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자, 여러분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철이 창시한 거 아니죠. 최재우가 창시했습니다. 만세보 개명받고요. 유교 구신론 해가지고 나왔던 건 박은식 선생님이시고, 불교 유신론이란 건 이거는 한용우 선생님이 보통 대표적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관에서 만세 소리가 들렸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물결이 솟구치는 듯한 기세로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결국엔 이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3.1운동입니다.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과 관련해서 태화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순종의 인산일이 아니라 고종의 인산일이죠. 여러분 순종의 인산일에 있었던 건 바로 60만세운동입니다. 자,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총독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거예요. 자, 치안유지법 이거는 1925년에 만들어진 건데 바로 3.1운동이 1925년 이전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특히 3.1운동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 계층이 참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계층이 참여한 운동으로서 그 당시 이 3.1운동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냐 하면요. 미국이라든지 외국 등지로도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3.1운동의 결과로서 전 계층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3.1운동 이후에는 결국에는 각기 계층에 따른 다양한 사회운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여러분들 소년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형평운동 있잖아요. 형평사 같은 형평운동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장투쟁이라든지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다양화와 함께 그 당시 사회운동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게 해주었던 것이 3.1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이제 시행되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 대한 내용이네요. 국가 총동원이라는 전시와 관련해가지고 나오고 있네요. 국가 총동원 1930년대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아일보사에서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제가 조선의 학회 회원들을 검거하고 투옥하였다. 유경공원에서 양반 자제에게 서양 학문을 이제 교육하였다. 여러분 대한자강에 1906년 유경공은 또 1886년일 거예요. 아닐 겁니다. 조선의 학회의 회원들을 검거하고 투옥하였다라는 것과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답은 뭘로 봐주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분화로드 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분화로드 운동. 이 분화로드 운동은 1931년부터 1934년도에 있었던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총동원이라는 게 1938년에 있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7번에 한번 답 봐보도록 하죠. 정우회가 나오면 여러분들 세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간회입니다. 여러분 신민회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신간회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 디귿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60만세 운동, 3.1운동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안중근 의거라든지 광주 학생이라든지 중일전쟁을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60만세 운동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순종의 인산일 때 만들어진 이제 시작되었던 운동이었고
이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정우회 선언이라는 신간회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3.1운동 이후에 나타났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라는 점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에 들어갈 군사 조직입니다. 일본군 공세를 피해서 만주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 밀산에 집결한 내용이고 서희를 총재로 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만 우리가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무장투쟁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인데요. 여러분 봉오동 전투에서 청산리 대첩까지 굉장히 뭐죠?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군대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열악한 이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상황들을 잘 오히려 활용을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일본군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고한 사람들, 간도에 있었던 무고한 사람들을 약간 탄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신참변과 같은 굉장히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기 간도 안에 있다 보면 우리 무고한 시민들, 무고한 사람들이 자꾸만 목숨을 잃게 되니 우리가 저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가라고 해서 그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단체들을 모아서 서일 총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시로 올라가기 위한 그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밀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에 속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봉창이 나오네요.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답은요 4번인데요. 자, 우리 의열투쟁이 있습니다. 의열투쟁은요 1920년대와 1930년대 투쟁이 있는데요. 1920년대는 의열단이라고 해서 김원봉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뭐 김지섭이라든지 김익상이라든지 김상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로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이제 그 다양한 일제의 주요 식민통치 기구를 폭탄에 설치하면서 이렇게 이제 의열 활동을 이제 취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의열단은요 나중에는 해체가 되고 김원봉은 오히려 이렇게 각 개인이 폭탄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무장 단체를 만들어서 군대를 만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해서 다른 운동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요. 1930년대에 있었던 게 바로 한인애국단인데 이 한인애국단은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굉장히 연이 깊은데요. 왜 연이 깊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처음에 시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되게 되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중에는 한계를 받게 되니 왜 그러냐면 일본으로 하여금 자금에 대한 것들을 들키게 되면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전달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좀 끊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침체를 겪게 되는데 이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대표 회의라든지 이런 일련의 어떻게 보면 타계에 대한 움직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대표 회의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타계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계속적으로 명명을 이어가면서 제2대 대통령 박은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성장세를 보이려고 하던 시기였죠. 그런 와중에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갈 때 여전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위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타개하지 못하고 그 당시 독립운동가의 중심 단체로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그 와중에 1930년대에 바로 김구 선생님께서 한인애국단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 한인애국당에서 이봉창이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이러한 의열투쟁을 통해서 중국의 지원, 특히 중국 장제스의 지원을 굉장히 막대하게 받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광복군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주요적인 활동들이 이때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안중근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18번 볼게요. 이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역사는 결코 없다라고 했지만 마라, 형체는 멸망할 수 있다. 근데 말이죠. 정신, 혼은 멸망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작성했던 바로 유교 90년 주장했던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사학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학은요. 1920년대와 1930년대로 나오는데요. 1920년대의 사학에는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채호라는 선생님과 그리고 박은식이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신채호라는 선생님은요. 한국 통사와 같은 한국 통사가 아니라 한국 상고사, 조선 상고사였을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조선사 연구초. 네, 조선 상고사네요. 네, 조선 상고사와 같은 책을 만들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사학을 이어갔다라고 하면 박은식 선생님은요. 혼,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 통사 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만들었고 특히 이제 이때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 사학이요 1930년대가 되면 바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겠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정인보라는 선생님입니다. 정인보 선생님도요 민족주의 사학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민족의 어를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를 중시하면서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특정적인 굉장히 특징적인 문학이나 이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실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이제 하셨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는요. 신기하게 민족주의 사학도 이어졌지만 사회경제사학도 같이 맥을 이어가는데요.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백남은 선생님입니다. 백남은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역사는 나의 과거를 규정하고 나의 현재를 규정할 수 있는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학문이라는 이제 지점에서 국가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가 일본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식민 지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이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정체한 민족이야. 정체성론을 들고 와가지고 너희들의 민족의 역사는 굉장히 정체했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원시경제, 봉건경제에서 넘어가지 못했고 막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남은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그 경제 발달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뭐를 이제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을 우리도 거쳐왔어라고 하면서 세계사적인 보편 법칙에 따라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설립 총독의 허가를 받았네요. 신고령이네요. 1910년대네요. 자, 답은 1번이겠죠. 자, 17번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군은 일본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했다라고 나오네요. 어머? 영국군이 왜 일본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했을까? 심지어 일본군과 영국군은 지금 싸우고 있네요. 어머? 영국과 일본이 싸우는 그 시기 2차 세계대전이 넘어가는 시기일 텐데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답도 나왔네요. 1943년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백방 태평양 전쟁 이후의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태평양 전쟁의 시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요.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광국군이 그 당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해줄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미국 전략정보국이었던 OSS에 직접적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같이 이제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국군으로부터 하여금 이제 그러니까 영국군으로 하여금 지원을 해가지고 뭐 포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쌍성보에서 중국군과 연합군 작전을 펼쳤다. 자, 1930년대가 되면요. 무장투쟁이 있게 되는데요. 이 무장투쟁 중에서 만주에 있었던 무장투쟁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바로 조선 혁명군에 있었던 투쟁이었고 또는 한국 독립군에 있었던 투쟁이었는데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 선생님, 한국 독립군은 그 당시 지청천 선생님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혁명군은 영능가와 흥경성 전투를 했고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와 대전자령과 같은 전투를 했고요. 이런 전투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대한 내용들을 봐보도록 하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아동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그 당시 내선일체,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같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그 시기는 바로 1930년대 이후의 시기입니다. 밀립대학 1920년대니까 아닐 거고요. 답은 2번이겠죠. 자, 지금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 이거는 우리 아까 군대식 때 한번 봤던 거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분화로도 1931년부터 34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가에 들어갈 단체. 여러분,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백정에 대한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백정에 대한 차별 얘기하면서 계속 조선 형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21년 기출만 맞다면 25년 기출에 조선 형평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출은 앞으로 나아갈 문제와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기출 공부 꼭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2번입니다. 자, 16번 답 한번 봐보도록 하죠. 21년입니다.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면 무조건 신관회입니다. 뒤로 돌아볼 것도 없이 신관회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은 생각합니다. 야, 조선인들 보니까 헌병경찰로 막 이렇게 해서 엄청 탄압했더니만 얘네 진짜 말 안 듣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우리나라도 이 1차 세계대전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주주의적 요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이런 거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러한 통치가 더 이상은 먹혀들지 않을 것 같으니 통치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했던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통치입니다. 바로 민족 분열 통치가 이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민족 분열 통치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일본은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지주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름의 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유화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에게 와, 우리 선거권도 주고, 우리에게 와, 우리가 토지도 주고, 우리에게 와, 우리가 돈도 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치 이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회유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물산장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실력 양성 운동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실력 양성 운동들의 계속적인 실패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런 회유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제적으로 회유가 되어서 변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타협적 민족주의는 좋게 말하면 타협인 거죠. 나쁘게 말하면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서 타협적 민족주의의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저항을 하자라고 나타났던 게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한번 답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3.1운동을 계기로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블라블라 문화정치를 이제 표방했다라고 나오고요. 이 시기에서는 산미증식 계획이 시행되기도 하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자, 국채보상운동 아니죠. 우리 근대시대 때 있었던,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거니까. 한글 연글 이거 국문용소도 근대시대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백동아 이것도 아니에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한번 봐보도록 하죠. 김원봉 등이 식민통치기관을 파기하고 의열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열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이기 때문에 아니고, 이회영이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라는 건 나중에 있었던 1910년대 일이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김익상이라는 이분의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의 답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편되었고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네요.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단체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자, 우리 혹시 아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 만주의 지역에 대한 내용과 중국 관내 지역으로 나뉘는 운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지역을 이제 만주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우린 중국 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운동이 이렇게 만주 지역에 있었던 무장투쟁과 중국 관내에 있었던 무장투쟁이 있었는데, 이 중국 관내에 있었던 독립운동 가들을 다 모여와서 김원봉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이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쟁에 들어간 이 시기만큼은 우리는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 이제 각자의 단체가 아닌 중국 관내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모아자 우리가 한번 합쳐보자라고 하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되고요. 이 민족혁명당은 어떠한 내용을 하게 되냐 하면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편하고 난 다음에 조선의용대가 이제 조선의용대를 만드는 등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한 건 의열단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자유시 참변 아니고 대전자령은 아닙니다. 아까 대전자령은 제가 말했죠. 만주 지역에 활동했던 조선혁명군 그리고 독립군에서 지청천이 쌍성부와 대전자령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아닐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참여하게 되었냐?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분열이 되게 되는데 그 조선의용대 분열된 일부의 군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18번의 답 한번 봐보도록 하죠. 10년대 산미증식 아니겠죠. 20년대입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회사 어업령 1910년대이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통제 맞고요. 공화제 맞고요. 분화로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 이 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이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성망성쇠, 그러니까 그 성쇠라고 하죠. 이 성쇠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맨 202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연도를 거꾸로 해서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앞에 2025년에 나왔던 거, 2023년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2029년, 2020년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출을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기출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양세복 총상회령관 아니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답 봐보도록 할게요. 문화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문화통치, 농촌진흥운동 이건 193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제복 착용 폐지한 거 맞겠죠? 헌병경찰제와 보통경찰제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조소왕 계열과 조선의열단, 조선혁명당이 통일동맹을 결성하고 유일당 운동을 했다. 그래서 통합단체인 뭐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네요. 자, 조선의열당과 조선혁명당, 조소왕 계열이 나왔네요. 김원봉 중심의 우리가 아까 봤던 조선민족혁명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선의용대 이렇게 봐야겠죠. 자, 13번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이네요. 아까 우리가 이제 2024년 문제에서 만세 시위에 대한 걸로 3.1 운동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13번에 여러분들이 2018년의 문제를 보고 여기 만세 시위에 60만세 운동이 나왔네. 근데 만세 시위에 60만세 운동 말고 3.1 운동도 있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센스 있게 바라보는 역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라고 보면 우리가 3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3.1 운동이고요. 이거는 광주 학생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도 광주 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지로 나왔는데 아직 문제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선 의용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죠. 조선 의용대, 지금 조선 의용대는 특히 지금 이제 2020년도부터 2018년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 그 이후에는 크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의용대, 조선민족혁명당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고요. 1번이 맞고요. 2번 맞고요. 나중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맞는 거 맞고요.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 독립군에 대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출을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항상 얘기하지만 만세 운동이 나왔다, 60만세 운동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부에 있었던 60만세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주변부에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박은식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박은식 선생님 꼭 한번 다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와 중국 관내에 있었던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통치에 대한 변화와 그러한 특징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